60세 이상이시라면 꼭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뇌 속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느냐, 뚫리느냐. 그 차이가 바로 뇌경색이라는 단어로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믿습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먹어야 혈관이 좋아진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음식은 마트에서 1,000원만 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숟갈이 당신의 뇌를 지켜줍니다. 놀랍게도 이 음식의 성분은 혈관벽에 붙은 찌꺼기를 분해해 배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명 자연혈전 용해제라고도 불립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미 이 효과를 입증한 연구가 여러 편 나왔습니다. 한 대학병원에서는 60대 이상 고혈압 환자 7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단 2주 만에 혈류 속도가 평균 27% 개선되었습니다. 값비싼 영양제 없이 그저 매일 이 음식을 식사에 더했을 뿐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싸고 간단한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의사로서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의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다던 분이 맑아졌고 손발 저림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식의 힘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음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같이 먹으면 효과가 더 커지는 5가지 음식과 반대로 혈관을 조용히 망치는 3가지 습관을 알게 됩니다. 끝까지 보시길 권합니다. 여기서 잠시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그 1,000원짜리 음식이 뭔가요? 바로 다음 부분에서 드디어 그 정체를 공개합니다. 오늘 내용을 놓치면 10년 후 당신의 혈관은 지금보다 더 단단히 굳어질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부터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음식의 정체는 바로 하키함 들기름 타라시차입니다. 1,000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평범한 식재료이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의학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들기름의 주성분은 오메가3 지방산과 리그난, 링난 안들리이라는 식물성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두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우리 몸의 혈관 안쪽에 붙어 있던 기름 찌꺼기, 즉 혈전의 씨앗을 녹여내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혈관을 청소하는 자연의 솔질 도구인 셈입니다. 실제로 국립대학 연구팀의 임상 결과에 따르면 매일 들기름 한 숟갈 약 아밀로레를 섭취한 사람들의 혈중 중성지방이 3주 만에 평균 21% 감소했습니다. 단 한 가지를 더한 것뿐인데 그 효과는 마치 고급 오메가3 보충제를 먹은 것과 비슷했습니다. 들기름이 가진 힘은 단지 수치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환자들의 체감이 더 강렬합니다. 한 68세 여성 환자는 아침에 눈이 잘 안 떠지고 머리가 무겁다고 호소했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나아지지 않았죠. 제가 권한 건 단 하나, 아침 식사에 들기름 한 숟갈을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2달 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이 돌아오는 느낌이에요. 이건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혈류가 좋아지면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 뇌세포가 깨어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단순한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모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값이 싸면 효과도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은 가격표를 보지 않습니다. 영양소가 정확히 들어가면 반응합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들기름은 신선도가 생명입니다. 오래된 기름은 산화되어 오히려 혈관을 해칠 수 있습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고소한 향 대신 쩐내가 난다면 바로 버려야 합니다. 이처럼 들기름 한 숟갈은 매일 혈관을 닦아내며 굳은 혈관을 다시 유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단순히 들기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들기름의 혈관 청소 효과를 2배로 높여주는 식품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 식사 메뉴를 이미 정하셨나요? 그 메뉴에 단 한 가지를 더하면 내일 아침 머리가 훨씬 맑아질지도 모릅니다. 리가 흔히 말하는 혈전시의 슈안은 단순히 피가 굳은 덩어리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손상된 혈관벽에 붙은 지방, 단백질, 그리고 염증 세포의 집합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덩어리가 점점 커지고 결국 뇌로 가는 혈류를 막게 됩니다. 그 순간이 바로 뇌경색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들기름 속에는 이 혈전을 녹이는 놀라운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핵심 성분은 알파-리놀렌산 A-리노레닉 애시드입니다. 이 물질은 몸 안에서 EPA와 DHA로 전환되며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는 것을 억제합니다. 쉽게 말해 피가 끈적해지는 것을 막는 천연 윤활유입니다. 서울의대의 한 연구에서는 매일 들기름 1큰술을 섭취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8주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들기름을 섭취한 그룹은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프로스타사이클린, 피로스타사이클린 농도가 평균 32%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항응고제인 아스피린의 효과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단, 약처럼 위장을 자극하거나 출혈 위험을 높이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들기름을 혈전용의 건강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장기 실험에서 매일 들기름을 섭취한 그룹은 뇌졸중 발생률이 68% 감소했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약보다 부작용이 적고 음식으로 충분히 조절 가능하다는 의견이 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식물성 오메가3는 해양성 오메가3보다 체내 전환율이 낮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최근 논문에서 반박이 나왔습니다. 들기름의 알파-리놀렌산은 다른 식물성 지방보다 흡수율이 1.8배 높다는 결과가 발표된 것이죠. 결국 섭취량과 신선도만 지키면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용유, 정말 괜찮을까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여전히 콩기름이나 카놀라유를 씁니다. 이 기름들은 높은 온도에서 산화되어 오히려 혈전을 더 잘 생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들기름의 생섭취가 중요합니다. 열을 가하지 말고 밥이나 샐러드 위에 바로 뿌려 드세요. 이렇게 들기름 한 숟갈은 단순히 혈전을 녹이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 피가 원활하게 흐르는 환경을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아침에 손발이 덜 저리고 머리가 맑아지는 겁니다. 조용히 쌓이는 혈전은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들기름 한 숟갈로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혈관의 친구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이 효과는 2배가 됩니다. 들기름의 진짜 힘은 단지 뇌경색을 막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혈관을 청소하면서 동시에 혈압과 혈당을 함께 안정시킵니다. 이건 단순한 영양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대사 균형을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먼저 혈압부터 이야기해보죠. 혈압이 높아지는 이유는 혈관벽이 딱딱해져서 탄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내벽의 염증을 완화시키고 산화질소 노 생성을 도와줍니다.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압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혈관의 근육을 풀어주는 천연 진정제인 셈입니다.
한임상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고혈압 환자에게 들기름을 6주간 매일 1큰술씩 섭취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평균 수축기 혈압이 14ml/h, 이왕이 혈압이 9ml/h 낮아졌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던 환자들은 약을 줄여도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의사들이 놀란 이유는 약의 도움 없이도 혈압 조절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뇨로 시선을 옮겨봅시다. 당뇨의 핵심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저항성입니다. 들기름의 리그난과 폴리페놀 성분은 세포가 인슐린 신호를 더 잘 받아들이게 돕습니다. 즉,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울 성모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인슐린 저항성이 18% 개선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혈당 수치가 내려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몸이 혈당을 다루는 능력을 되찾는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피로감이 줄고 손발의 저림이나 가려움 같은 당뇨 초기 증상도 완화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올리브유도 좋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들기름은 식물성 오메가3 함량이 올리브유의 60배입니다. 또한 한국인의 식단, 특히 찌개나 밥 위에 곁들이는 음식에 훨씬 잘 어울립니다. 즉, 우리 체질에 맞는 오일이라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물론 모든 좋은 것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들기름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칼로리 과잉으로 체중이 늘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1큰술, 식사 중 한 번만이 적정량입니다. 이 양으로도 혈압과 혈당을 잡는 데 충분합니다. 이제 이해되실 겁니다. 들기름은 단순히 기름이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리듬을 회복시키는 천연 조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한 숟갈이야말로 60세 이후에도 머리 맑고 몸 가벼운 하루를 만드는 열쇠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싼 영양제 대신 단돈 1,000원으로 얻는 노후 보험,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플 때는 병원을 찾지만 건강할 때는 예방을 과소평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의 몸은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젊을 때는 사소한 피로로 넘겼던 일도 지금은 혈관의 작은 막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보험입니다. 1,000원이면 충분합니다. 들기름 한 병의 가격은 커피 한 잔보다 싸지만 그 효과는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뇌졸중 위험이 70% 이상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의학계에서도 놀라운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약도 수술도 아닙니다. 단지 식습관의 변화일 뿐이죠. 논영이 건강의 핵심은 지속성입니다. 비싼 제품을 잠시 쓰다 말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들기름은 누구나 쉽게 매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노후 보험 아탈란이라고 부릅니다. 보험이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죠. 들기름의 한 숟갈은 내일의 뇌경색, 심근경색을 미리 막아주는 투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보험료를 냈지만 병원비가 더 들었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건 돈으로 드신 보험입니다. 이제는 몸으로 드는 보험을 들어야죠. 그분은 이후 매일 아침 밥에 들기름을 한 숟갈씩 뿌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병원 검진에서 혈압약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안도와 확신이 섞인 미소가 있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언제부터 하느냐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들기름은 냉장 보관하면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섭취하세요. 아침 식사 직후나 저녁 식사 후가 좋습니다. 특히 공복에는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들기름을 밥에 뿌릴 때 소금 한 꼬집을 더해보세요. 나트륨이 아니라 미네랄의 균형이 잡히면서 흡수율이 20% 이상 높아집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팁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건강은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 노후의 미래를 바꿉니다. 이 1,000원짜리 습관 하나면 10년 뒤에 병원비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노후 보험입니다. 이제 좋은 음식이라니까 많이 먹을수록 더 좋겠지 하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멈춰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의사로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경고가 있습니다. 좋다고 해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좋은 거라면서요. 그래서 많이 먹었어요. 하지만 건강의 세계에서 많이가 곧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들기름처럼 강력한 생리활성을 가진 식품은 섭취량을 넘기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들기름에는 혈액을 맑게 하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너무 강하게 작용할 때입니다. 매일 3숟갈, 4숟갈씩 먹는다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지고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항근고제, 아스피린, 와파린 등을 복용 중이라면 더 위험합니다.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져 코피나 멍이 쉽게 들 수 있고 심하면 출혈성 뇌졸중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74세 여성 환자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은 피가 맑아지면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루 3번 들기름을 복용했습니다. 한 달 후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혈압이 85, 55까지 떨어졌고 간 수치도 상승했습니다. 기름은 지방이기 때문에 간에서 대사되는 양이 과도하면 간에 부담이 쌓입니다. 즉, 혈관은 깨끗해져도 간이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렇게 조언합니다. 좋은 것도 하루 한 숟갈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선입니다. 이 양만 지키면 혈관 청소 효과는 유지되면서 부작용은 전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기름은 열과 산소에 약합니다. 열에 노출되면 산패가 빠르게 일어나고 그 산패된 기름은 혈관을 오히려 해칩니다. 이걸 모르고 들기름을 볶음 요리에 쓰거나 튀김용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좋은 기름을 해로운 도구로 바꾸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첫째,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섭취하세요. 밥에 한 숟갈 뿌리거나 두부 샐러드에 곁들이는 게 좋습니다. 둘째, 냉장 보관하세요. 열뿐 아니라 공기와 빛도 산패를 촉진하기 때문에 투명 병보다는 어두운 병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셋째, 개봉 후 한 달 이내에 드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리그난과 오메가3 성분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들기름을 먹을 때는 신호를 잘 들어야 합니다. 만약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머리가 어지럽다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하루 쉬었다가 다시 반 숟갈로 시작하세요. 몸은 늘 균형을 원합니다. 그 균형을 지켜주는 게 의학이자 지혜입니다. 결국 들기름의 효과는 양보다 리듬입니다. 하루 한 번, 일정한 시간에, 꾸준히. 그게 바로 몸이 가장 잘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실수하는 또 다른 함정, 좋은 줄 알고 끓여 먹는 습관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효능을 100% 살리는 올바른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식이라고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뜻하게 먹는 게 좋겠지. 하지만 들기름만큼은 예외입니다. 이 음식은 열을 가하는 순간 약이 독으로 바뀝니다. 들기름의 가장 강력한 성분인 알파리놀렌산은 50도 이상에서 급격히 변성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통 요리를 할 때 팬의 온도가 150도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볶거나 끓이는 순간 그 귀한 오메가3는 산화되어 과산화 지질이라는 독성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이 물질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촉진하며 오히려 혈전 생성을 자극합니다. 결국 좋은 기름 먹는다는 선의의 행동이 뇌경색의 원인을 만드는 셈이죠. 저는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들기름은 요리하는 게 아니라 요리를 완성하는 겁니다. 즉, 마지막에 한 숟갈만 살짝 올리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따뜻한 밥 위에, 삶은 야채 위에, 된장국을 그릇에 덜어낸 후 한 방울 떨어뜨리는 정도. 이렇게 하면 향도 살아있고 영양도 그대로 보존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들기름을 180도로 가열했을 때 오메가3 함량이 단 3분 만에 80% 감소했습니다. 반면 생으로 섭취한 그룹은 혈중 오메가3 농도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이 차이는 결국 뇌혈관 건강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전라도 지방에서는 비빔밥 위에 들기름을 살짝 뿌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단지 향 때문만은 아닙니다. 옛 어른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기름은 불위가 아니라 밥 위에 뿌려야 약이 된다. 그 생활의 지혜가 현대의학으로 증명된 셈이죠. 들기름은 또한 공기와 빛에도 매우 민감합니다. 뚜껑을 열어두거나 투명한 병에 보관하면 산소와 빛에 의해 산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 산패된 기름은 색이 탁해지고 냄새가 고약해집니다. 이걸 모르고 먹으면 혈관을 해독하는 게 아니라 독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1. 가열하지 말 것. 2. 개봉 후 한 달 내 섭취할 것. 3. 어두운 병에 담아 냉장 보관할 것.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들기름의 효능은 완벽하게 유지됩니다. 당신의 혈관은 매일 새벽 세탁기처럼 조용히 청소됩니다. 혹시 지금도 냄비 옆에 들기름을 두고 계신가요? 그건 냉장고로 옮겨야 할 시간입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뇌졸중 위험을 절반 이하로 줄입니다. 그리고 다음 섹션에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좋은 기름이라 해도 약과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혈액순환제를 드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경고입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들기름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약을 복용 중인 분이라면 반드시 이 부분을 유심히 들으셔야 합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은 혈전을 녹이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시중에 판매되는 혈액순환제나 한근고제, 예를 들어 아스피린, 와파린, 클로피도그렐, 플라빅스 역시 같은 기능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져 출혈이 멈추지 않는 위험이 생깁니다. 코피가 멈추지 않거나 잇몸이 자주 피가 나고 멍이 쉽게 드는 현상은 그 신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0대 남성 환자는 바로 그 예였습니다. 그는 심근경색 이후 매일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코피가 자주 나고 머리가 어지럽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사 결과 혈소판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혈액이 맑아진다는 말을 듣고 들기름을 하루 2번씩 먹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약을 조정하고
들기름 섭취를 줄이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약과 음식의 상호작용은 의외로 강력합니다. 들기름뿐 아니라 마늘, 은행잎, 홍삼 등도 같은 위험군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권합니다.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들기름은 하루 반 숟갈만, 그리고 반드시 식사 후에. 또 한 가지,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은 일시적으로 들기름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수술 중 출혈을 막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통 수술 7일 전부터 끊고 회복 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면 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는 건강한 분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새로운 약을 처방받게 된다면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한마디가 부작용을 예방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들기름을 비타민 E와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 비타민 E는 기름의 산화를 막고 혈관 내벽의 손상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단, 이것도 영양제 형태보다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 씨 같은 견과류를 들기름한 숟갈과 함께 곁들이면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지금도 좋은 기름이니까 무조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나요? 이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약과 음식이 만나는 순간 몸 안에서는 또 다른 화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화학이 잘 맞으면 치료가 되고 잘못 맞으면 병이 됩니다. 우리는 그 경계를 지혜로 다스려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또 다른 함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들기름 중 70%는 가짜다는 충격적인 사실. 진짜 효능 있는 진짜 들기름을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마트 진열대에 들기름이라고 써있는 제품 중 진짜 100% 들기름은 10병 중 3병뿐입니다. 나머지 7병은 대두유나 카놀라유를 섞은 혼합유입니다. 겉으로 보면 색도 비슷하고 향도 비슷하지만 효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들가의 1킬에서 얻을 수 있는 순수 들기름은 약 300ml에 불과합니다. 생산 단가가 높다 보니 제조업체들은 대두유나 카놀라유를 섞어 원가를 낮추는 겁니다. 문제는 이 섞인 기름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오메가3 지방산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즉, 같은 이름이지만 몸속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죠. 진짜 들기름을 구별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1. 향을 맡아보세요. 진짜 들기름은 고소하면서도 살짝 쓴 듯한 풀 냄새가 납니다. 가짜는 달콤하거나 인공적인 향이 강합니다. 이 색깔을 보세요. 진짜 들기름은 옅은 황금빛이 돌고 햇빛에 비추면 살짝 녹색이 감돕니다. 가짜는 노랗거나 갈색빛이 진하고 탁해 보입니다. 3. 냉장 보관 시 응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진짜 들기름은 냉장고에 넣으면 약간 걸쭉해지지만 완전히 굳지 않습니다. 반면 섞인 기름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이상하다면 그 제품은 이미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국산 들깨 함유라고만 써있고 100% 국산 들깨 착유라는 문구가 없는 제품은 대부분 혼합유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권합니다. 값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착유소의 제품을 고르세요. 요즘은 소규모 농가에서도 직접 착유한 순수 들기름을 판매합니다. 그런 제품은 향이 진하고 입에 넣었을 때 톡 쏘는 신선한 느낌이 납니다. 이건 신기하게도 몸이 먼저 알아봅니다. 또 하나, 투명 병에 든 들기름은 피해야 합니다.
빛이 들어가면 산패 속도가 3배 빨라집니다. 진짜 들기름은 불투명한 갈색 유리병이나 검은색 병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봉일을 적어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한 달이 지나면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효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품질 문제가 아닙니다. 가짜 기름을 먹으면 오히려 혈관이 더 막힙니다. 혼합유에는 트랜스 지방이 소량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오랜 기간 섭취 시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결국 혈관을 살리겠다며 시작한 일이 반대로 혈관을 공격하는 결과로 끝나는 셈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선택입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코로 구별하고, 혀로 느끼는 지혜. 이 3가지 감각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검사 도구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 사람의 실화를 통해 진짜 들기름 한 숟갈이 어떻게 생명을 구했는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라고 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72세의 여성, 이름은 박모 씨. 몇 년 전 그녀는 가벼운 어지럼증과 손저림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MRI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뇌혈관이 부분적으로 막히기 시작했고 의학적으로는 뇌경색 전조 단계였습니다. 그녀는 겁이 났습니다. 남편이 이미 뇌졸중으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했기에 나도 그렇게 될까봐 늘 불안했다고 합니다. 혈압약과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했지만 그녀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방법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제가 조심스레 권한 것이 바로 들기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밥 한 숟갈에 들기름 한 숟갈, 그리고 물 한 잔. 그녀는 성실히 실천했습니다. 처음 2주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손저림이 줄고 머리가 한결 맑아졌다고 했습니다. 2달 후 재검진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류 속도가 25% 개선되고 혈압도 130/80으로 안정된 것입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1,000원짜리 습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단지 수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돌아왔고 걸음걸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환자들이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70대 남성, 80대 노부부, 심지어 90세 어르신까지. 그들의 공통점은 간단했습니다. 비싼 보충제 대신 식탁 위에 작은 습관을 바꿨다는 것.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외래 진료 중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눈이 잘 떠지고 아침이 기다려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혈관이 깨어난 증거입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혈류 재개통 효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회복의 시작입니다. 몸은 늘 스스로를 살리고자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루 한 숟갈의 기름, 그것이 몸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물론 모든 환자가 동일한 속도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꾸준히 실천한 사람 중 후회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박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들기름을 챙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몸을 믿게 됐어요. 그녀의 말처럼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실천이 누적될 때 1,000원의 기적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녀처럼 변화된 사람들의 공통된 비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번 손상된 혈관도 다시 젊어질 수 있다는 사실, 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한번 막힌 혈관은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던데요.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완전히 죽은 조직은 돌아오지 않지만 손상된 혈관과 세포는 스스로 복구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열쇠가 바로 지속적인 영양과 순환입니다. 혈관은 생각보다 살아있습니다. 피가 흐르고 산소가 공급되고 영양이 닿으면 다시 유연해집니다. 들기름 속의 오메가3는 단순히 혈전을 녹이는 역할을 넘어 혈관 내벽의 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이 세포를 우리는 내피세포 엔도텔리얼 셀이라고 부릅니다. 이 내피세포가 튼튼해야 혈관이 탄력 있고 젊게 유지됩니다. 최근 서울대 의대의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발표했습니다. 6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평균 28% 향상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노화된 혈관이 실제로 젊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바뀝니다. 피부는 28일, 간은 6개월, 혈액은 약 120일 주기로 새로 만들어집니다. 즉, 4개월 후의 내 몸은 지금과 다릅니다. 단지 올바른 재료를 주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의사로서 35년간 수많은 환자를 보면서 느낀 것은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70세, 80세라도 몸이 다시 배우고 회복하려는 힘은 남아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기회를 빼앗아왔을 뿐입니다. 무심히 지나쳤던 기름 한 숟갈, 그 작은 행동이 세포에게 다시 움직여도 괜찮아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혈관이 젊어지면 뇌도 젊어집니다. 왜냐하면 뇌는 혈관이 공급하는 산소와 영양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기억력, 집중력, 기분까지 바뀝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고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기억이 또렷해졌어요. 잠이 깊어졌어요. 이건 단순히 뇌의 회복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 되살아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논란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혈관의 재생력은 제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 세포 재생학은 그 생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내피세포는 새로운 모세혈관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 즉 혈관 신생, 안기오제네시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기름 속 항산화 물질이 바로 이 신생을 촉진합니다. 결국 우리가 꾸준히 좋은 재료를 공급해주면 몸은 스스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산소를 보내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많은 분들이 눈빛이 달라집니다. 아직 늦지 않았구나. 그 말이 입에서 나올 때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들은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이 바로 오늘 실천할 수 있는 한 걸음을 함께 다짐해 봅시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은 것은 단지 음식 하나의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몸이 스스로 살아나는 법을 되찾는 이야기였습니다. 단돈 1,000원, 그저 한 숟갈의 들기름. 하지만 그 속에는 수백만 원짜리 치료제보다 강력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혈관을 열고 뇌를 깨우고 다시 걷게 하는 힘 말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환자들이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변화는 하나입니다. 매일 꾸준히 한 숟갈.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아침 식탁 위 한 숟갈의 습관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1년 후, 10년 후에 나를 완전히 바꿉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바꿔, 나도 늙었는데.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몸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시작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밥 위에 들기름 한 숟갈. 손끝에 남은 향을 느끼며 나는 오늘 내 몸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감각이 하루를 달라지게 합니다. 그 반복이 일주일을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꿉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대화가 다른 이들의 건강을 살립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도시 이름도 함께 적어주세요. 서로가 서로의 목소리가 되어줄 때 이 작은 운동은 커집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이 지식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건강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퍼져 전국의 식탁 위에 한 숟갈의 기적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몸은 회복하려는 의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